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 새벽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카시아 향기가 가득 찬 이 신장로를 걸어서 학교를 다니는데 5월 5일 어린이날 기억이 납니다. 조기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은 정말 뒤숭숭합니다. 아마도 외교 라인이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죠. 자고 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말입니다. 오늘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대철 헌정 회장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더군요. 아마 고등학교 수능비 시간이 되겠죠. 왜 한덕수가 대선에 나오는가? 국민이 불러냈다. 이 7자, 국민이 불러냈다. 정말 잘 정리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불러냈다는 것은 나머지 대선 주자에게 뭔가 2% 부족한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2%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일찍 깨달았다면 굳이 한덕수는 출마를 결심하지 않았겠죠. 저는 오래전 한덕수가 출마를 한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내가 한덕수 대망론, 아니 차출론을 먼저 얘기를 했죠. 그리고 대망론을 얘기를 할 때는 여러 사람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뭐 한덕수하고 무슨 연결이 되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연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든 내가 본 것은 한덕수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한덕수가 나오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 몇 가지 조건, 즉 트럼프가 일으킨 무역 분쟁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된 현재의 문제입니다. 현안입니다. 이 통상현안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으면, 그리고 해결하지 않고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한덕수에게는 두고두고 정치적 짐이 될 겁니다. 둘째,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후보와 조건 없는 단일화를 전제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3파전, 4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와 무조건 단일화를 해서 컨벤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핵심입니다. 만약 내가 최종 후보가 되지 않으면 단일화는 없다는 식의 이기적 마인드라면 지금 출마의 뜻을 접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임기 단축 개헌의 문제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짧으면 1년, 아무리 길어도 3년 안에 개헌을 마무리 짓고 7공화국 출범을 완료한 뒤에는 물러날 것을 공약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음 공화국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달라,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문제는 그 약속한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도 좌파들이 쓰던 말을 쓰겠습니다. 3년은 길다. 이왕이면 2년. 그보다 더 짧으면 더욱더 좋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 2일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제가 한덕수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참모였다면 길어도 2년 안에 모든 걸 마무리 짓고 물러나겠다고 공약하라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이재명에게도 지금 사퇴를 하시고, 대법원에서 저런 판결이 나왔으니까 사퇴를 하시고, 그 2년 동안 당신이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결하고 다시 필요하다면 출전을 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덕수는 정부 출범 즉시 개헌에 착수하고, 개헌을 완료하면 임기 시작 3년 뒤인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에 퇴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날 있고 6월 4일 날 정부가 출범을 하니까 6월 4일 날 곧장 개헌 기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한덕수의 말이 이렇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세계는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어떤 나라도 앞날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경의 시기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그래서 이 출마의 명분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쫓는 정치 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계획도 안 된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희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이 등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 첫날 대통령이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설치해서 개헌 작업을 바로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임 첫 해에 개헌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의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에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 개헌이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국회와 국민들이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덕수는 견제와 균형 분권이라는 개헌의 핵심 내용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 분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왕적 대통령제는 바뀌겠죠. 그 뒤에 한덕수 전 총리가 한 말은 사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역사를 볼 때 개헌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혁명적 상황이 벌어졌을 때만 개헌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이 개헌이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덕수의 말입니다.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이다. 한 전 총리는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 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시급한 통상 현안도 해결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신이 통상 전문가인데다가 외교 전문가죠. 그걸 부각을 한 겁니다. 그는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주미대사 등을 여기만 자신의 경력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통상 현안을 풀 적임자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한다.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 한덕수 전 총리는 또 국민통합과 약자 동행에 나서겠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 국민통합은 이재명이 계속 외치고 있고, 그리고 약자 동행은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늘 강조하고 있는 정치 캐치프레이즈죠. 통합이 곧 상생이다. 이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다. 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다. 자, 여기서 재밌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다. 그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말도 바로 이 말입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에 즉시 물러날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개헌과 임기 단축 여기에 명문을 걸었습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냈다면서 자신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제기한 본인의 탄핵소추에 대해서 기각 판결함으로써 헌재라는 사법 절차가 완료됐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범보수 진영의 반이재명 빅테트 구성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묻자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내 대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헌법 개정이다. 헌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협력할 것이고 필요하면 통합도 하고 노력하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빅텐트든 아니면 단일화든 만약에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면서 미적거린다거나 거부한다면 아마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한편 이 금요일 밤의 해프닝인 최상목 부총리의 급작스런 사직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정말 실망했다.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정말 이 정도인가?
왜 민주당이 2+2 회의에서 관세 협상의 주력 부대로 활동하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를 갑자기 탄핵해야 한다고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한덕수 전 총리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대해서 정말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최상목이 집에 가서 3개월간 기다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한덕수 전 총리 대선 출마가 현실하자 한 전 총리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덕수의 가면을 쓴 윤석열이 다시 대선에 나왔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의 사전 선거운동이 포착됐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전 총리 고발을 촉구했습니다. 아마 한덕수 총리가 두려운 모양이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이날 소통관 브리핑에서 한 말은 저주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렇습니다. 내란 정권 2인자 한덕수 전 총리가 사퇴한 지 만 하루도 안 돼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내란 대행 한덕수를 앞세운 내란 잔당의 제2의 내란 시도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출마를 두고 이렇게 깎아내렸습니다. 내란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피의자가 민의의 전당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다니 희대의 종국이다. 그러면서 한덕수의 출마로 이번 대선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졌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2의 내란을 꿈꾸는 내란 잔당과 내란의 완전 종식을 바라는 국민 간의 대결이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민주당의 이번 대선 전략은 뻔해 보인다. 하나는 보수 우파를 내란 세력으로 몰아갈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조리돌림시킬 것이다.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서오면서 망신을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선거 전략입니다. 저는 정말 궁금해집니다. 언제까지 민주당은 이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제가 보기에 이 내란이라는 단어를 정말 써야 될 곳은 다른 곳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에 지난 2일 광주를 찾은 한덕수 전 총리가 이 시민단체의 반발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지 못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35분께 광주 북구에 있는 5.18 민주묘지에 도착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 100여 명의 연호를 받으며 민주묘지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묘지로 들어가는 초입인 민주의 문 앞에서 한덕수의 대선 출마와 5.18 묘지 참배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이렇습니다. 내란 청산 사회대개혁 광주 비상행동, 5월 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 이 두 단체에 가로막혔습니다. 이들은 내란 동조 세력 한덕수를 물러가라 이런 구호를 연신 외치면서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이 10여 분간 민주묘지로 들어가지 못한 한덕수 전 총리는 결국 헌화 분향 대신에 민주의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했습니다. 그 묵념 직후에 한 전 총리는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참배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만 더 짚을까요? 한덕수 총리가 사직한 뒤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의외로 서울 종로구 돈이동에 있는 쪽방촌입니다. 유사히 그 돈이동 쪽방촌이 아주 대표적인 쪽방촌으로 알려져 있더군요. 우리 사회의 격차 해소에 관심을 표시한 것입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는 일자리 창출, 또 하나는 격차 해소. 그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정권의 지지도는 엄청나게 치솟을 것이다. 어쨌든 한 전 총리는 2022년 7월 말에도 이 해당 쪽방촌을 찾아간 적이 있더군요. 그래서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강조하면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를 하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제도를 확대하고 기초임금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를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표를 내면서 이 외교부의 대주주에
주한 공관,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공관에 대한 설명에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각국 공관에 공안을 보내서 한덕수 대행 사퇴에 따라 2일 0시부로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는 점을 알렸죠. 그런데 이 최상목이 전날 민주당이 탄핵한 상징 직후에 사의를 표명하자 외교부는 각국 주한 공관에 다시 연락을 취해 이미 보낸 공안을 즉시 회수를 했습니다. 외교부는 다시 2일 0시께 한국의 전체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행 체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변화를 다시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 시작되는 0시에 이주호 체제로 바뀌었다고 공지를 한 겁니다. 정말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할까요? 아니면 권력을 위해 끝까지 다수의 폭정을 하는 것을 원망해야 합니까?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정말 정상체제로 다시 돌아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